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주물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거의 1200원대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이 쉽게 좋은 모습들을 보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안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간 전망소 함께 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 있을 주요 경제 지표들 또 주요 이벤트, 주요 이슈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융시장 먼저 한번 좀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이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기존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 관세를 매겼고요.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면서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당히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도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도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어요. 이로 인해서 채권시장은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연내에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달러 위안도 거의 7 위안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달러화의 강세 또 신흥국 통화의 약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 이 주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거의 2017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니까 거의 2년 3, 4개월 내 최고 수준이고요. 전고점이 지금 1211원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저항선이 1200원인데 그거 뚫고 올라가면 그 위쪽에서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걸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언지를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달러화가 기본적으로 강세입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전고점 98포인트에 거의 육박해 있어요. 지금 97.98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달러화의 강세를 또 견인하는 게 바로 유로화의 약세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에 여러 바스켓 통화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유로화가 거의 한 60% 차지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이제 쭉 하락하고 있죠. 하락한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강한 부분들이 바로 원화의 약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또 상당히 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2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이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감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경상수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3월 달까지 경상수지가 83개월 흑자이긴 한데
지금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달 경상수지, 그 국제수지가 6월 초에 발표되는데, 4월 달에 발표되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에 또,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달러화의 유입이 아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한, 이 3축이, 세 개의 축이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수지 관련해서는 6월 초에 발표가 되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주로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은 유로화의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마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다음 주에 FMC 의사록도 있고, 한국의 KDI 경제 전망, OECD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변수들이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바로 23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지는 유럽 의회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럽 의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될 거냐, 즉 이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거냐, 이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럽 의회의 선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유럽 의회의 선거가 뭐냐 알려면 유럽 의회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이 네이버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유럽 의회, 영어로는 유로피안 팔리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196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을 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 의회의 그, 국회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뽑는 게 바로 유럽 의회 선거예요. 그 1962년도에 설립됐을 때는 이제 각 회원국에서 국회의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1979년부터 이제 직선제로 바뀌게 되면서 직접 그 유럽 의회의 그 국회의원이죠. 이 국회의원들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번에 선출되는 그 유럽 의회의 의원들은 총 751명이라고 하고요. 그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국가별로 의석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가장 인구가 많고 또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96석 정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작은 나라들은 적은 나라 같은 경우는 6석 정도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럽 의회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그 선출이 되면 국가별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념이나 성향, 그러니까 좌파냐, 중도파냐, 우파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그 유럽 의회의 그 의원 수들을 보게 되면 중도 세력들이 상당히 좀 과반을 많이 차지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좌파의 성향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파의 성향이 강한데, 그동안 유럽연합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그런 성향들은 대부분 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성향의 그런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의석수가 요 아래 예상대로 지금 전망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중도 세력들이 줄어들고 이 우파의 세력들이 높아져요. 또 좌파들도 줄어든 형태. 그래서 이번에는 중도 세력들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파 내지는 극우파들이 이 유럽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극우파들의 기본적인 이념과 성향은 뭐냐면 반이민, 그 다음에 반유럽 연합입니다. 그 영국이 워낙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요즘에는 영국을 쫓아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그 이민정책에 대한 부분, 즉, 국경을 잠그는 부분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좀 자율권을 가지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유로존에 대한 어떤 탈퇴,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서슴지 않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주에 열리는 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이 예상하는 것처럼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유로화의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달러화의 강세가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또 이 중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또 이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뭐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전망은 사실은 뭐 이미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환율의 방향성이 이제 잡혔다 싶으면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200원을 넘나 갔다고 해서 뭐 이상스럽지도 않고 1210원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 안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찍고 내려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의회의 선거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극우파가 득세하게 된다면 이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1200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제 그 위에서 안착을 하려면 외국인의 뭐 그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이 우리나라의 4월달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있는 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켜보고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좀 더 인덱스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영상 만들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불안했던 금융시장의 모습들, 당장 다음 주라고 해서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버슈팅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진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일단은 다음 주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다음 주에는 금융시장 환경이 좀 개선된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